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세가 세서 그런 건지 분봉으로 봐야 하나요? 매도세가 세다. 우선은요, 상황 따라 다르겠죠.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냐가 중요해요. 떨어지면서 터지냐, 올라가면서 터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떨어지면서 터졌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그죠?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혹은 매물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물대가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빵빵 이 끄트머리에서 터졌으면 매수세가 강한 거고요. 시작 지점에 터졌으면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매도세가. 그러면서 어떻게 많이 됩니까? 처음에 깰 때 거래량이 터지고요. 깨고 나서 내려올 때는 거래량 줄다가 브레이크 걸릴 때 거래량이 터지죠. 이런 거야. 그럼 여기는 매도세고요. 여긴 매수세입니다. 여기도 매도세가 더 터졌으면 여기서 더 내려갔겠죠. 그쵸?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죠. 끝 지점에서 거래량이 줄다가 또 터집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매물대 구간에서 터지는가 아니면 고점을 만들려고 누가 큰 물량들이 막 쏟아내면서 거래량이 들어와. 근데 그 자리가 등락폭이 얼마 안 돼. 이건 매도세예요. 매수세가 아니고 누가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혹은 줄었는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갑자기 늘었어. 매물대도 아니야. 신고가야. 매도세입니다. 근데 그걸 다 봤잖아.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막고 만약에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매도세가 더 터지면서 그거는 깊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거나 쉬었다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꼭대기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만 딱 보고 무조건 고점이다. 그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은요. 누가 얼만큼 팔았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 양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터졌는데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터졌어. 터지고 나서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해.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막 터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요. 왜 터졌을까 이거?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세 때문에 거래량이 나온 거죠. 줄었다는 얘기는 뭐야? 매수도 별로 없고 매도도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떨궈서 고점을 만든다면 어찌됐든 중요한 자리는 첫 번째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면 더 올릴 확률도 볼 수 있는 거야. 더 올라갈 확률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또 한 파동이 될 수 있고 다음 파동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동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터져.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계속 터지진 않죠. 계속 터지진 않아. 누군가가 많이 파는 사람이 생기면 터지는 거야. 사는 사람이 받쳐서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는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온다 하면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먹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거기는 매물대입니다. 다시 내려가면 매물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거래량이 막 다시 늘었어. 그리고 얘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뚫으려면 얘는 매물대가 돼요. 그죠? 누군가 팔고 누군가 샀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조정 받거나 혹은 한 번 맞고 다시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거나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을 좀 끌고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는 매물대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떨어질 때 박스권 만들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박스권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죠. 거래량 여기서부터 터져요. 막 터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올리면 터진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에 저항을 받겠죠. 여길 뚫었으면 뚫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매물대 소화가 요렇게 박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상단이 그 다음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중심 자리도 있어요. 중심에 많이 샀던 개미들도 있으니까 박스권은. 이렇게 되면 중심까지 왔으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뚫었으면 확실히 뚫었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터진 자리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돌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큰 봉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를 뭐 1분봉, 5분봉으로 판단한다가 아니고 좀 큰 봉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봉으로 보는 게 작은 봉으로 보는 것보다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형님들? 장점. 큰 혹은 강한 매물대가 보여요. 강한 매물대. 근데 내가 5분봉을 보거나 1분봉으로 보잖아? 강한 매물대가 잘 안 보입니다. 형님들은 다 매물대처럼 보여.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여기 지지시켰으니까 31,100불 매물대. 그죠? 근데 이거를 1시간봉으로 보면 어떤 매물대입니까? 여기 매물대예요. 여기서 나온 요 파동 하나의 끝자락의 매물대. 그죠? 이 강한 매물대인가? 라고 본다면 강한 매물대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야. 착각할 수 있어요. 강한 매물대는 하단이잖아. 강한 매물대는 상단이고. 여기가 깨져서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판단인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잖아. 단기적으로 여기 1분 봉자리를 만약 깨고 내려와요. 그럼 형님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단기적으로는 쌍봉 맞고 떨어지겠네 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 큰 봉으로 보는 거야.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는가 보면, 아 얘가 올렸다가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갈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딜까를 보고 매물대를 잡고, 혹은 그 안에서도 다음 매물대를 잡아놓고, 그리고 다음 매물대를 잡아놓고 하다가 특정 구간에 이렇게 걸리거나 걸렸다가 그런 매물대를 돌파하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런 자리를 쉽게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차트는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 매물대 그리고 여기 매물대네요. 그죠? 작게 보면. 근데 이거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매물대냐?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이런 매물대들은 쉽게 깨지니까. 그래서 좀 더 큰 매물대를 보려면 큰 흐름을 봐야 되고, 작은 매물대까지 내가 체크하겠다, 쉽게 깨질 수 있는 매물대 체크하겠다 라고 하면 작은 흐름으로도 파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